당신이 오늘 가장 오래 붙잡고 있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걱정이었을 겁니다. 몸이 더 아프면 어떻게 하지? 누군가에게 짐이 되면 안 되는데. 혹시 혼자 남게 되면 어떡하나?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무언가를 잃은 듯 스스로 지쳐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미래라는 빈 공간을 떠올립니다. 그곳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아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장 무거운 상상부터 먼저 자리 잡습니다. 머릿속은 벌써 아프고 넘어지고 외로워져 있습니다. 현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되지 않은 수많은 상상들이 먼저 우리를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숨을 쉬고 있음에도 이미 미래의 무게에 눌려 오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문득 돌아보면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것은 미래가 아니라 미래를 미리 살아버리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이 마음 안에서 먼저 태어나고 그 상상은 현실보다 더 선명하게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어쩌면 걱정은 두려움의 이름이 아니라 지키고 싶은 삶이 있다는 증거인지도 모릅니다. 잃고 싶지 않은 것이 있고 여전히 바라보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단 한 가지를 되찾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마음을 내어주며 잃어버린 오늘을 다시 손에 쥐기 위한 시간. 지금 당신이 앉아 있는 이 자리. 이 순간에서부터 당신의 오늘이 조금은 덜 무겁고 조금은 덜 외롭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는 조용히 이야기를 펼쳐보려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입니다. 그저 듣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당신이 편안하다면 그것이면 됩니다. 걱정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거대한 괴물처럼 우리 마음을 짓밟고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점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허리를 살짝 짚으며 일어서다가 느껴진 미세한 통증처럼. 그때는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괜찮겠지. 금방 나아지겠지. 그러나 그 작은 통증은 하루 동안 계속 마음 한쪽을 건드렸고 머릿속 그림자를 불러왔습니다. 만약 내일 더 심해지면 어떡하지? 혹시 병원에 가야 하나? 병원에서는 뭐라고 할까? 그렇게 걱정은 현실보다 더 빠르게, 더 무겁게 미래를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상합니다. 아픈 것은 몸인데 가장 먼저 아픈 곳은 마음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그려내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전 불이 꺼진 방 안,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으려 할 때 온갖 상상들이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가족의 얼굴 뒤에는 걱정의 그림자가 따라옵니다. 아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손주는 건강할까? 며느리에게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살아온 세월 동안 수없이 견뎌왔음에도 이상하게 미래는 늘 두렵습니다. 지금까지 살아낸 시간보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적기 때문일지, 아니면 이제는 기댈 것들이 하나둘씩 손에서 빠져나가는 느낌 때문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걱정은 외로움과 닮아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붙잡아 주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확인, 존재에도 괜찮다는 허락을 바라는 감정. 그러나 걱정은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속삭입니다. 너는 혼자일지도 모른다고. 내가 지켜온 것들이 언젠가 모두 무너질지도 모른다고. 그러다 문득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빈자리입니다. 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한 건 세월이 아니라 세월 후에 남을 빈자리였다. 걱정은 결국 삶에 대한 마지막 애착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지켜온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잃기 두렵기 때문에 생겨난 감정.
그래서 걱정은 때로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살아온 날들의 증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이 걱정이 오늘도 내 숨을 짧게 만들고 내 어깨를 굳게 만들 만큼 그렇게까지 마음의 자리를 차지할 이유가 있을까? 지금 이 자리에서 스스로 그 질문을 던진 순간 이미 변화는 시작됩니다. 걱정은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때 가장 강하지만 알아채는 순간 조금 작아집니다. 생김새가 보이면 그림자는 짧아지는 법입니다. 지금 그 그림자를 바라본 이 순간이 바로 마음이 다시 자신의 자리를 되찾는 순간입니다. 사람이 걱정을 가장 많이 떠올릴 때는 언제일까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일까요? 아니면 잠들기 직전일까요? 사실은 그 사이 아무도 보지 않는 짧은 틈입니다. 집 안이 조용해지고 텔레비전을 끄고 컵에 남은 미지근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방 안에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 걱정은 문틈으로 스며들듯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어쩌면 걱정은 우리가 가장 약해진 순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려는 찰나에 불안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걱정은 미래를 잇고 현재를 침범합니다. 내일 있을지 모르는 통증이 오늘 어깨를 무겁게 하고 몇 달 뒤에 올지도 모르는 외로움이 지금의 눈을 적십니다. 걱정은 시간을 교란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가 오늘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내일이 오늘을 무너뜨리는 경험을 더 자주 겪습니다. 아프지 않은데 아픈 것 같고 외롭지 않은데 외로움이 이미 와 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무너진 것처럼 느끼는 이유는 아직 살아보지 않은 날이 지금의 순결을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걱정이 과거에서 오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 말을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러나 그 후회 속에는 늘 또 다른 미래의 걱정이 숨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틀릴까봐, 앞으로도 실수할까봐, 앞으로도 누군가를 잃을까봐 걱정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마음의 방패처럼 자라지만 지나치면 마음을 어둡게 덮어버립니다. 바람이 들어오지 않는 대신 햇빛도 들어오지 못하는 방처럼 만약 걱정이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먼저 겪게 만든다면 그것을 멈추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지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단순한 집중이 아니라 존재하는 감각을 다시 확인하는 일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차가운지 따뜻한지, 의자에 닿은 등받이가 단단한지 부드러운지, 손끝이 떨리는지, 편안히 쉬는지 감각을 느끼는 순간, 미래는 사라지고 현실만 남습니다. 미래는 생각이지만 감각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는 문장도 있습니다. 그건 내일의 나에게 맡기자. 이 한마디가 걱정의 속도를 늦추고 미래가 오늘을 침식하는 것을 막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지켜온 것은 걱정이 아니라 결국 오늘을 살아낸 당신 자신이었습니다. 걱정은 한 번도 당신을 대신해 살아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걱정을 붙잡는 이유는 아마도 마음의 빈자리가 쉽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걱정은 시작은 작아도 시선이 길게 머물면 숲처럼 커집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길이 물처럼 그것을 키울 때만 자랍니다. 그렇다면 선택은 단 하나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날을 먼저 살지 않기로, 오늘 한 번만 살아보기로, 지금 여기에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짧은 순간만으로도 미래는 잠시 뒤로 물러납니다. 걱정이 없는 삶이 완벽한 삶이 아니라 걱정이 먼저 오지 않는 삶.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는 방식입니다.
걱정이 실체가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사실은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가슴과 몸으로는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걱정은 생각이 아니라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설명할 수 있어도 통제할 수 없기에 더 어렵습니다. 무언가를 잊으려 할수록 더 또렷해지는 것처럼 걱정을 떨쳐내려 하면 오히려 더 힘을 얻어 우리를 덮습니다. 머릿속이 조용해질수록 걱정의 목소리는 더 크게 울리고 침대에 누워 눈을 감는 순간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걱정은 가장 분주해집니다. 걱정은 보이지 않지만 목소리를 냅니다. 혹시 내가 생각한 일 정말 일어날지도 몰라. 그 속삭임은 진실처럼 들립니다. 마음은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무서운 영화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누군가를 떠올리면 향기까지 떠오르는 것처럼 걱정 또한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일을 먼저 살아내게 만듭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걱정은 우리의 귓가에 오래 머무릅니다. 내일 아프면 어쩌지?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 나를 돌봐줄 사람은 누굴까? 걱정은 대답을 주지 않고 질문만 남기고 사라지지만 그 질문 하나가 새벽까지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젊을 때는 미래가 기대였지만 나이가 들수록 미래는 걱정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했던 수많은 걱정 중 실제 일어난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설령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당신은 그것을 견뎌냈습니다. 걱정이 지켜준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허상을 만드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상상하고 상상은 두려움을 만들고 두려움은 대비를 만들며 대비는 다시 걱정을 키웁니다. 그러면 미래는 더 어둡게 보이고 결국 오늘은 점점 사라집니다. 걱정은 미래를 위해 오늘을 희생하게 만드는 가장 은밀한 감정입니다. 만약 지금 눈앞에 투명한 유리병을 상상해 본다면 그 안은 걱정으로 금세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리병을 가볍게 바닥에 부딪히면 깨져버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걱정 또한 그 정도의 무게일지도 모릅니다. 질체 없이 손에 걸린 허상에 마음을 다치고 있을 뿐입니다. 걱정의 본질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째, 걱정은 대부분 미래를 향한 상상일 뿐이라는 것. 둘째, 그 상상은 우리가 바라볼 때만 살아난다는 것. 그렇다면 선택은 간단해집니다. 계속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잠시 눈을 돌릴 것인가? 걱정을 억지로 떨쳐내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조금만 쉬자, 지금 말고. 나중에 다시 걱정하자. 지금이라는 시간에 단 한 번 머무르는 일. 지금의 숨결을 한 번 느끼는 일. 그것이 허상에서 한 발 내려오는 가장 부드러운 방법입니다. 걱정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지만 먼저 오지 않게 할 수는 있습니다. 허상 위에 있던 마음이 다시 땅을 딛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현실로 돌아옵니다. 걱정은 언제나 무겁고 힘든 존재처럼 느껴지지만 삶을 돌아보면 걱정은 우리가 버텨 많은 순간에 함께 있었습니다. 자식을 키울 때, 돈이 모자랄 때, 아픈 몸을 이끌고 새벽에 출근했을 때 우리는 걱정을 품고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삶이 더 단단해졌는지도 모릅니다. 걱정은 우리 마음의 적이었지만 동시에 우리 생을 지탱했던 오래된 기둥이기도 했습니다. 젊은 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쓰러지지 말아야 한다고. 누군가는 지켜야 한다고. 그의 등에 얹힌 무게는 단순한 책임만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절박함,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실패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 그러나 그 무게가 있었기에 그는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걱정은 그를 고통스럽게 했지만 동시에 매일 아침 눈을 뜨게 했습니다. 햇빛이 있었기에 그림자가 생기듯 사랑하고 지켜야 했던 것들이 있었기에 걱정 또한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을 단순히 잘못된 감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걱정은 때로 사랑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아이가 넘어지지 않을까? 아프지 않을까? 상처받지 않을까? 그 모든 걱정 속에는 사랑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걱정이 많아지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이 더 깊어져서 놓기 어려워졌기 때문이고, 관계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가 더 귀해졌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줄어들었지만 마음은 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이 살아온 생의 크기를 증명합니다. 걱정 많은 마음은 결핍이 아니라 살아온 날들의 무늬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걱정이 오늘도 나를 버티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지치게 하고 있는가? 젊은 날의 걱정은 내일을 향해 뛰게 했지만 지금의 걱정은 제자리에서 무너지게 할 때도 많습니다. 미래를 대비하게 하는 걱정과 미래를 잃어버리게 하는 걱정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제 걱정이 맡은 자리도 바뀌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길 끝에서 조용히 미소 짓는 동반자로 남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걱정을 완전히 없애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걱정의 자리를 조금 뒤로 물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앞자리를 차지하던 걱정을 뒤로 앉히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있는 건 알아 하지만 지금은 내가 먼저 숨을 돌리겠다. 걱정을 미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걱정에게도 고마움을 말해야 할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와 함께한 시간이 있었기에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제는 관계를 다시 정리할 시간입니다. 걱정이 주인이 되고 내가 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걱정보다 먼저 서는 삶, 걱정 위에 내가 아니라 걱정 아래에서도 여전히 서 있는 나, 그 삶이 우리가 향해야 할 방향입니다. 내려놓아라. 우리는 이 말을 오래전부터 들었습니다. 걱정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 손에 다른 것이 들어온다. 그러나 이 말은 너무 쉽게 들려서 때로는 오히려 마음을 더 무겁게 합니다. 내려놓으라는 말은 마치 우리가 지금 걱정을 붙들고 있는 이유가 단순히 의지 부족 때문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런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 전체를 다시 바라보는 깊은 움직임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책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걱정하지 말자라는 결심으로 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내려놓는다 함은 마음에서 힘을 빼는 일에 가깝습니다. 꽉 쥔 손을 천천히 펴듯이 너무 오래 무엇인가를 쥐고 있으면 손바닥엔 땀이 차고 손가락 마디는 하얗게 질리고 손목은 긴장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쥐고 있으면서 지쳤고 지치면서도 놓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잡고 있다고 느끼고 있던 것이 걱정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쥐고 있어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고 붙잡는다고 해서 머무르지 않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단단히 쥐고 있다고 믿었지만 손바닥 위에는 바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걱정을 내려놓는 첫걸음은
걱정을 미워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 이제 다 커서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여전히 불안할까? 스스로를 탓하면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걱정은 잘못된 감정이 아니라 가장 오래된 생존 본능입니다. 마음은 당신을 지키기 위해 걱정을 만들었습니다.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하도록.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을 때 당신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도록. 그렇기에 걱정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신은 여전히 삶을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떠오른다면 즉시 떨쳐내려 하지 말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 있는 걸 알아. 걱정을 손님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문 밖으로 몰아내려 하면 소란만 생기지만 손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중심 자리에만 앉히지 않는다면 언젠가 조용히 떠날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또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놓지 못한다고 해서 실패는 아닙니다. 내일은 조금 나아질 수도 있고 어떤 걱정은 한 달 혹은 평생 옆에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걱정은 당신의 삶보다 약합니다. 지금 당신이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내려놓음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루만 놓아보자. 오늘 하루만 걱정을 뒤에 두자. 오늘 하루만 내가 먼저 쉬어보자. 그렇게 쌓이는 날들이 결국 마음이 길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내려놓음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다시 살아날 준비입니다. 마음에서 짐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자리를 다시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걱정이 앉아있던 자리에 오늘이 앉을 수 있도록. 그것이 진짜 내려놓음입니다. 걱정이 미래를 향해 있다면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할 것은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늘 소리 없이 지나갑니다.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사람을 만나거나 만나지 않고 텔레비전을 켜고 잠들 준비를 하는 동안 스쳐 지나가는 평범한 하루. 그러나 모든 삶은 오직 오늘에서만 일어납니다. 고통도 기쁨도 이름도 어둠도 모두 오늘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해 현실이 됩니다. 우리는 미래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으며 삽니다.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미래를 위해 건강을 챙기고, 미래를 위해 걱정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돌이켜보면 기억 속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들은 미래를 준비한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저 아이의 울음, 누군가의 따뜻한 손, 봄날 벚꽃이 터지던 장면, 비 내리는 날 혼자 마신 따뜻한 커피 한 잔, 인생의 진짜 순간들은 모두 오늘의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언젠가부터 오늘을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미래로 너무 멀리 나가버린 탓입니다. 오늘은 조용하고 연약해서 걱정과 불안의 목소리에 쉽게 묻혀버립니다. 걱정은 내일을 살게 만들고 오늘을 잃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로 돌아오는 일은 조언이 아니라 생의 방향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오늘을 살아낸다는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찻잔을 보는 일, 창밖의 새를 바라보는 일, 손끝에 체온을 느끼는 일, 들고 나는 호흡이 존재함을 알아차리는 일. 우리는 이런 단순한 감각을 통해 언제든 쉽게 오늘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니 말하는 지금에 집중하세요는 사실 집중이 아니라 허락입니다. 지금에 머물러도 괜찮다. 오늘 하루만 살아도 괜찮다. 이 마음의 허용이 있어야 현재는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옵니다.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만이 내일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미래는 오늘 위에 쌓입니다. 오늘이 무너진다면
미래는 서지 못합니다. 아무리 큰 걱정이라도 오늘이라는 땅을 지나지 않고는 당신에게 닿지 못합니다. 노년의 오늘은 젊은 날의 오늘보다 더 깊습니다. 젊은 날의 하루는 넘쳐 흐르고 쉽게 흘러갔지만 지금의 하루는 손바닥 위에서 오래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돌처럼 무게와 의미가 응축된 시간입니다. 시간이 적어졌다고 해서 오늘의 가치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줄어든 시간만큼 오늘이 더 커진 것입니다. 하루가 작아진 것이 아니라 더 귀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잃지 않기 위해 작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조용히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았다 잘 살았든 버텼든 아무것도 하지 않았든 오늘을 통과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을 통과한 존재에게만 내일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말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오늘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걱정은 아직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을 한번 붙잡아 보세요. 그것은 인생 전체를 다시 붙잡는 일과 같습니다. 걱정을 멈추는 법을 찾기 위해 우리는 오랫동안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멈추려 할수록 걱정은 더 커지고 떨쳐내려 할수록 마음은 더 지칩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다른 길을 걸어볼 수 있습니다. 걱정을 없애려는 노력이 아니라 걱정과 거리를 두는 선택을 해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작은 변화가 마음을 지키는 가장 부드러운 방식이 됩니다. 걱정이 떠오를 때 우리는 즉시 결론을 내립니다. 이건 나쁜 생각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하지만 감정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은 그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바람이 나무짚을 건드리듯 감정도 마음을 스치며 지나갑니다. 그러나 유독 걱정 앞에서는 우리는 멈추려 하고 붙잡으려 하고 싸우려 듭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힘들어집니다. 어쩌면 걱정을 대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태도는 이렇게 말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나에게 걱정이 찾아왔구나. 단 한 줄의 인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렇게 말하는 순간 걱정은 사라지지 않지만 자리를 바꿉니다. 마음 한가운데 있던 것이 한 걸음 옆으로 이동하고 그 틈 사이로 오늘이라는 시간이 스며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걱정을 인정하면 더 커질까봐 두려워. 그러나 우리가 외면하는 감정일수록 더 깊은 곳에 숨어 힘을 키웁니다. 반대로 인정한 감정은 조용히 무게를 잃습니다. 두려움을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은 작아지고 불안을 바라보는 순간 불안은 부드러워집니다. 감정은 외면할 때 가장 거칠고 마주할 때 가장 순해집니다. 걱정을 부드럽게 다루는 또 하나의 방법은 걱정의 시간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걱정이 마음을 흔들려 할 때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밤 8시에 너와 이야기하자. 마음은 생각보다 순순합니다. 걱정을 시간 속에 담아두면 그것은 우리가 정한 자리를 따라옵니다. 하루에 한 번 걱정을 위한 시간을 정해두고 나머지 시간에는 마음을 잠시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 아이에게 지금은 쉬는 시간, 숙제는 나중에 하자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걱정을 부드럽게 대한다는 것은 곧 자신을 부드럽게 대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했습니다. 언제나 단단해야 했고 무너져서는 안 되었고 약해지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해지는 순간이야말로 마음의 문이 가장 넓게 열리는 순간입니다. 그 틈으로 위로와 휴식, 삶이 다시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걱정을 먼저 챙기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괜찮아져도 좋다. 이 문장이 마음에 내려앉는 순간 걱정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걱정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무엇보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걱정을 인정하고, 그것을 한 걸음 옆으로 두고, 오늘을 위해 마음의 작은 자리 하나를 남겨두는 일. 이것은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남은 생을 살아내는 방식에 대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아주 작은 속삭임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나는 조금 쉬어도 괜찮다. 그 한 문장이야말로 걱정을 가장 부드럽게 다루는 첫걸음입니다. 이 시간 동안 마음에 스쳤던 장면들, 오래 묵은 생각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혹시 있다면 그것들은 모두 당신이 살아온 날들의 증거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버틴 날들이 있었고, 울음이 있었고, 포기하지 않았던 선택들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삶을 건너온 사람입니다. 그 사실 하나가 이미 어떤 걱정보다 더 큽니다. 만약 지금도 마음 한쪽에 남아있는 불안이 있다면 억지로 밀어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당신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마음 위에 올려둔 걱정을 당장 치워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걱정보다 당신 자신을 먼저 바라보는 일을 허락해 주세요. 걱정보다 당신이 먼저입니다. 그 단순한 순서 하나가 남은 생의 방향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밤이 오고 방 안에 불을 끄고 당신이 다시 눈을 감으려 할 때 조금만 기억해 주세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오늘은 아직 당신 곁에 있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만 숨을 쉽니다. 그 숨결 하나가 여전히 따뜻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마지막 문장을 남깁니다. 당신의 내일이 이 문장 하나로 조금 덜 무겁기를 바라며 걱정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이미 살아있다.